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TV 이중호 미학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이, 이 갈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갈굴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갈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중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구. 중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따지고 보면 이 갈고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고리 중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 하셔가지고 글씨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한일자를 하는 거, 요걸 잘 보세요. 한일자를 할 때 하나, 둘, 영립에서 들어가면서 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자, 이것이 안 되면 등어리로, 글씨는 등어리로 이렇게 가다가 힘이 모자라면 한 번 멈췄다가 이렇게 가셔서 좀 눌러주고. 하나, 둘, 셋. 이 안에서, 이 한일자 안에서 이 앞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제라고 그랬어요. 말 발굽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마제라고 그래요. 마제. 요 뒤에는 뭐라고 그래? 잠두라고 그랬어요. 잠두. 뇌 머리 마냥 생겼다 해서 우리가 잠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요 안에서 서해 필법은 다 끝났어요. 영자 팔법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한일자 안에서 모든 게 영자 팔법 모든 필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글씨는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에 뭐 3절을 해야 된다. 이 3절이라는 말은요. 이 3절, 이 3절, 이 꺾을 절자를 쓰는 것은 우리가 3절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 3절 쉽게 얘기해서 이 마디를 만드는 거, 이 3절 이거는 글씨 쓰는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글씨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상당히 잘못하면 또 너저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절은 우리가 꺾다 보면 하나, 둘, 셋 해서 이 3절을 절로 해가지고서 꺾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마디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글씨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해서도 그렇고 행서, 행서할 때 마디를 해가지고 쓸 수가 없죠. 글씨를 우리 초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3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다시 세워서 이거를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갖고서 어떻게 글씨를 쓰냐고요. 그럼 나중에 퍼져갖고 마디가 생기면 글씨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저분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붓은 돋법은 자연스럽게 가면서 율동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음악을 할 때 이 가다가 싸늘이 식어가지만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가면서 항상 가면 전절이 됐으면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죠. 처음 서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3절이라는 개념을 두시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 글씨를 행서를 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고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러시면은 이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우리가 피가 우리 혈이 흘러가듯이 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머리에 꼭 염두를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갈고리를 제가 한일자 갈고리는 한일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해서 하나 둘 와서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허리는 가늘게 하면서 한번 저 모하면 힘이 먹물이 없으면 모았다가 갈 수는 있겠죠.
하나, 둘, 셋. 자, 한일자 할 때 들어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서 한번 갈고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 긁을 때 우리가 직수라고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내려걷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 직수를 하나, 둘 뒤집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요것을 우리가 직수라고 그래요. 요거는 한일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거죠. 예, 거꾸로 세워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영립에서 들어갔지? 살짝 내려오면서 이 방향으로 뒤집어서 완전히 붓은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허리는 좀 가늘게 해주면서 싹 왔어요. 왔으면 조금 숙달된 분들은 공이 이 벽에 튕겨 나가듯이 그냥 뒤집어서 나가도 갈고리가 잘 나가요. 이게 탄력을 이용해서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와서 여기서 붓을 딱 세워준 상태에서 와서 이 상태에서 하나 이만큼 와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하나 살짝 역입을 해주면서 뒤집어야지 왔어요. 왔으면 이 상태에서 왔으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저 방향으로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올라가다가 옆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갈고리가 이렇게 와서 이 각도가 이렇게 없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각도가 넘어. 그러나 갈고리는 봤을 때 이 중심으로 오면서 이 각도가 좀, 이 길이가 좀 있어야 되죠. 이 길이가. 그래서 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와서 가운데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너무 이 각이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갈고리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 갈고리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 영입에서 들어가야 되지. 자, 붓이 손목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몰고 내려와요.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듯 하면서 세워가지고 그대로 붓을 뒤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살짝. 예. 그러면 갈고리가 이쁘잖아요. 여기가 직각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요 갈고리는 가장 기본적인 한일자의 요 뒤에서 요거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횡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구. 예. 옆으로 비켜진 갈고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한일자 와서 이 상태로 온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당겨주면서 그냥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요 횡구가 나오고, 그러면 갈고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 상태에서 뒤집어서 오면은 이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는 척 하면서 뒤집어서, 예, 붓은 뒤집어서 올라가야 탄력이 있어요. 이 공을, 이 벽이 있으면 공을 갖다가 여기다가 탕 튕겨서 나오는 힘, 우리가 공을 생각해 보세요. 공이 탕 튕기면 튕겨 올라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글씨를 쓸 때에 이렇게 왔으면 저 방향으로 가면 저 방향으로 그대로 탄력을 이용해서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 나가면 이렇게 글씨 요 획이 나와요. 그러면 뭐 행서 쓸 때 바로 올라가는 거겠죠. 자, 어려워 하시지 말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봐요. 자, 하나 둘 힘을 빼야지. 팔에는 힘을 넣으면 안 돼요. 허리는 좀 가늘게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듯 하면서 그대로 뒤집어서 올라가자. 자, 어렵지 않아요. 육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육조도 내려왔으면 이 상태로 왔으면 저 방향으로 가야지. 저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붓이 항상 먹물이 떨어질 때까지 자꾸 찍지 말고, 예, 쭉 내려왔지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당겨주는 척 하면서 뒤집어서 올라가면서 옆으로, 예, 항상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서 저 방향 올라가다가 옆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 각도 정확하게 나와주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좋겠죠. 예, 어렵지 않아요. 힘을 빼시고 붓은 손목으로 쓰면은 정말 안 돼요. 손목은 안 됩니다. 항상 자, 우리가 관인봉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려놓은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관인. 이 관이라는 것은 이 붓대를 얘기하는 관 끌어당기는 거고, 봉수 그러면 뭐 봉이 이 붓 끝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봉수가 되겠죠, 그죠? 봉수, 관인봉수. 예, 관인봉수. 요거를 제가 접어오시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고리가 되면은 다른 거 횡구나 사구나 모든 게 마찬가지겠죠. 자, 하나 둘 뒤집어야지 와서 나 절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슬 당겨주면서 저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참 쉽죠. 이렇게 해서 딱 당겨주면서 그냥 당겨주면서 오고 그냥 저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네. 붓은 붓끝이 나올 때 이 시선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구양순체는 거의 이렇게 왔을 때 이 직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갈고리.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뒤집어야지 오면서 허리 힘 빼고, 자, 숙달된 분들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행서 쓰는 기분으로 그대로 올라가도 돼요. 온 상태에서 쭉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밑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그대로 드는 척 하면서 옆으로. 그러면 붓도 항상 사라져 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붓이. 자, 여러분들 갈고리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 손에 힘을 빼면서 붓의 힘으로 하시지 말고 붓털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힘을 받쳐주세요. 먹물이 있어야 돼. 둘, 셋. 올라가면서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왔어요. 자, 초보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으면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드는 척 하면서 올라가다가 옆으로. 네. 눌러주면 안 되고요. 이걸 하다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는 척 하면서 붓을 모아서 붓끝을 뒤로 뒤집어서 올라가면 돼. 그러면 뭐 갈고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손에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쭉 내려왔으면 붓을 살짝 내리면서 그냥 가볍게 올라가서 옆으로 툭툭 모아서 붓이 펴지는 힘으로. 자, 요리 되면 갈고리가 요게 잘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들 갈고리가 안 되면 글 쓰는데 많이 그 짜증이 나죠. 여러분들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글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어떤 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경체도 마찬가지죠. 안진경체도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원필로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일로 슬쩍 들어오면서 붓은 뒤집어줘야 돼요. 붓은 뒤집어주면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 안진경체죠. 고신척 같은 데는 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뒤집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고신첩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쓰세요. 중국 사람들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양은 어떠한 식으로 해도 모양은 나오겠죠. 이렇게 와서 붓을 끝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행서 쓰실 때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그냥 하실 수 있으면 그냥 뒤집어서 올라가면 뒤집어 가지고 올라가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붓에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조금 되면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천TV 이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